예, 반갑습니다. 복지성남장입니다. 오늘 신근삼 혈액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헌혈이 많이 줄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들한테 헌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의 조치사항 보고 3월 6일자 15번 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의 조치사항입니다. 기 확진자 23명 예고입니다. 보시면 2월 17일이 5명이고 2월 18일이 6명입니다. 그리고 3월 1일이 3명이 발생했고 3월 3일이 2명 발생했습니다. 3월 4일이 1명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5일하고 오늘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번 환자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1번 환자는 1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울산 확진 22명과 관련해서 접촉자 총 46명에 대해서 저희 검사한 결과 45명이 음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검사가 예정인데 이분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보건소에 통보를 했고 아마 경주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자 23명과 관련입니다. 이분하고 접촉한 추가 접촉한 1명도 저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저희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특별 증후입니다. 아시겠지만 경북 청도 대남병원 7번 미랄 사방의집 용화 푸른 요양집 등을 이와 같이 생활거주시설 입소자들의 집단 감염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요양병원 42개소, 노인시설 118개소, 아동시설 920개소, 장애인시설 37개소, 여성 청소년시설 11개소, 기타 2개소에서 1630개소들 저희 복지성 건강지원 50명, 구분지원 100명에서 합동으로 150명이 현지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손 소독 비침 여부, 외부 방문객 차단 여부, 특히 직원들 중에서 이용직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현황 및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 당분간 유급휴가 등을 강력히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에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방역 활동은 시구군 등 방역반 125개 반에 38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등 다중지원시설 9,898개소에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어제부터 공동방역 특수처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체 총력을 기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가가는 장소나 공공시설에서 철장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상황수습본부 지침에는 방역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방법은 분무나 살균소로 제독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25개 반에 385명이 되었고 저희들 추진 실적은 보시면 9,898개소 중에서 버스 정류장이 4,257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547개소, 정통시장이 158, 공공기관이 709, 공동화장실은 937, 기타 2,290개소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 지정병원은 음악기 수소입니다. 감염병 전담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시립노인요양병원 104병상과 동강병원 27병상에 대해 필요한 이동식 음악기 39대 중 5대에 대해서 저희 음악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직원 7명이 직접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조공장을 방문해서 금일 새벽에 수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인요인병원에 32대, 동강병원 7대 3월 9일까지 저희들이 수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과 후원 연장입니다. 당초에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후원했으나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연장 휴원을 했고, 이건 유치원, 초중고 휴관 활동이랍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가상기재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1135는 무게 확진자가 89,258명이고 사망자는 3,242명이 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6,284명이고 사망은 42명입니다. 대구 경북은 5,674명이 되겠습니다. 대구가 4,190명, 경북이 284명입니다. 전시는 지금 확진자 22명, 폐지된 분이 1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추이를 저희 그래프를 보면 조금씩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프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미담 수분 사례가 났습니다. 물총들도 하시는 분 있고 자원봉사도 하시는 분 있습니다. 기타에 보면 3월 그 중앙정통사령에서 126개 점포에 대해서 2월경 상인 회비를 면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지부 정책과장입니다. 8일차입니다. 2월 27일부터 8일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흑의 교인과 교육생에 대해서는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간 매일 능동감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어제 기준으로 유증상자가 352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338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29명이 기존 우리 신천지 교인 명단 부모의 명단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29명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신천지 교인청과 협의한 결과 29명의 부모님들이 기존의 신천지 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탈퇴를 했는데 29명의 미성년자는 계속 교인 명단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청과 협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한 것보다는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부터 338명에 대해서 전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보시면 교인과 교육생은 수신자, 미수신자를 했는데 미성년자 부분은 확인자, 미확인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348명의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같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천지 교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상으로 나타난 미성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확인자는 18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 주말까지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전화가 안 된다면 경찰청과 공조해서 전화번호를 별도 확보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유증상자가 352명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281명, 78.5%입니다. 양성 7명, 음성 269명, 검사 중 4명, 검사 예정 1명. 다행히 저희가 이제 성별검사소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천지인 교인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검사 중인 분들도 빠르게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도 다시 저희 시에서 14일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나타나신 분, 음성으로 나오신 분 모두 포함해서 14일간 계속 능동 감시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근상 회원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혈액원장 신문선입니다. 저희 혈액원에서는 현재까지 혈액 수급 현황과 재고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혈액 재고는 이제 5일분인데 울산 우리 혈액원은 오늘 11시 현재 2.5일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기 경고 수준에서 볼 때는 지금 주의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O형은 1.1분, A형은 2.1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수급상은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외출이 좀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혈액원에는 개인 혼혈을 하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평균치 보면 정상적으로 할 때보다 지금 한 40% 정도, 50% 이하 정도 혼혈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 혼혈도 이제 취소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때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 혼혈이 돼야 되는데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제 단체 혼혈도 좀 상당 부분 감소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 다행인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부터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현대 자동차에서 대대적으로 혼혈을 좀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이제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혈액 수급에는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까지는 혈액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 2.5일분보다 3월 23일 개학한 그 주와 그 다음 주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학교가 개학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나 학교 학사정 때문에 혼혈을 개학하고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좀 혈액 수급이 지금보다 조금 안정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나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일반 단체에서는 가급적 이 시기쯤에 혼혈을 좀 해소하는 방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혈액원에 이제 또 혼혈을 좀 많이 감사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고 싶고 저희도 다 같이인데 불안한 요소인 그런 감염으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혈액원에서도 혼혈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혼혈의 집과 혼혈 버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혼혈하는 체열 장비, 혼혈 장소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이상은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혈에 참여하는 장소, 혼혈 장소에 혼혈자 오셨을 때는 혼혈 장소가 오시기 전에 저희가 밖에서 이제 발열 체크, 체온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개월 내에 해외 여행에 다니신 분들은 혼혈 장소에 오시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시도록 여러 가지 적극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혈 직원, 그리고 우리 간호사라든지 거기서 혼혈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혼혈하러 오신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겠고요. 이제 이런 바이러스 외에도 저희는 혼혈에 사용되는 물품은 전부 일회용이고 무균 처리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로 인해서 이제 감염될 우리가 전혀 좀 없음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셔서 혼혈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혼혈로 인해서 감염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혈액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감염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 시청 이런 여러 기관에서 혼혈을 좀 어려움들고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잘 혈액수급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프조선이라든지 이런 큰 우리 지역 기업에서 혼혈 참여해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셨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혼혈에 이제 혼혈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환자분들이 필요한 때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참여 방법은 저희가 이제 우리 울산에 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 센터가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버스 4대는 그 단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환율을 희망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정을 그 업체가 이제 일정 조율해서 이렇게 가도록 좀 하면 되겠고요. 지금 환율 장소를 또 몰라서 이제 못 오신 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강변 공연주차장에 있는 성남동 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롯데호텔 맞은편에 삼산동 환율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탑 파리바게트 2층에는 또 공업탑 환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내에도 환율집이 있고 울산 과학대 환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환율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힘들게 좀 다시 한번 정성히 부탁 좀 드리겠고요. 환율의 지금 근무 시간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평일날 기준에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그 앞에 그 국가대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는 국가대표 브리핑 그 연단에 수화 선생님 옆에 나란히 서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놔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JCN의 김용환 기자입니다. 그 신천지 교회이죠. 그 고위험군 유증상자가 어제보다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유증상자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상황이 좀 어떤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리 위치 잡는다고요. 예, 신천지 고위험군 유증상자가 어제보다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냐 그러면 4,813명에 대해서 14일간 매일 능동 감시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시에서 118명의 조사원들이 1차 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통보를 하면 유증상으로 판단된 분을 보건소로 통보를 하면 그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직접 정밀 문진을 통해서 다시 유증상을 구분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유증상으로 구분된 분들은 검사 채취가 바로 들어가고 되고요. 무증상으로 된 분들은 다시 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반의 역할은 4,813명에 대해서 음성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 보건소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다시 시로 통보되면 시에서는 다시 그분들을 포함해서 매일 다시 능동감시 실시하고 저희 시의 조사반의 역할은 4,813명에 대해서 유증상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보건소로 통보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증상자 수는 저희가 11일까지 매일 하면 할수록 무게니까 이게 일일 무게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증상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환, 발열, 유무통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유증상으로 포함해서 보건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니다. KBS 남미경 기자입니다. 지금 울산에 그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울산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특히 정부,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러한 추이하고 울산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틀 만에 이제 발생이 됐다가 지금 3일째 이제 발생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게 뭐 어떤 진정 국면이다 아니면 이게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유증상자에 가까운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지금 그 검사를 많이 했던 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자가 23번까지 나온 걸로 보고 또 대구나 전국 통계를 보더라도 유증상자 수하고 이 양성자 숫자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금 추세는 아니기는 한데 간헐적으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자꾸 나옴으로써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시설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지금 다시 해서 거기에서 유증상자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하는 목표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방역에 대한 어떤 효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하십니다. 네, 오늘은 뭐 이상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어제 그 시청에서 미성년자 신천지 교인 중에서 28명만 명단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명단 리스트를 내본 보면 5,151명으로 집계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28명이 그 정도만 추가하면 5,000명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뉴스 모니터링을 쭉 해보니까 조금 보도가 좀 해석의 차이로 좀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813명은 교인의 교육생이고 미성년자 338명에 대해서 명단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 338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니까 309명은 우리가 4,813명의 부모가 교인으로 되어 있는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9명은 기존에 그 4,813명의 부모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인의 명단에 그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산술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저희가 이 미성년자를 교인하고 교육생에 포함시키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은 두 개로 구분해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치는 것보다는 구분을 해서 확인 방법이 다르거든요. 저희가요. 4,813명에 대한 교인과 교육생은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거고 미성년자는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그분들의 348명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에 포함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구분해가지고 좀 보도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 한 분만 더 예,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그 신천지 교인 자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자녀 중에 이제 29명은 그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다가 지금은 탈퇴한 부모들의 이제 자녀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탈퇴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탈퇴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명단에서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 부모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셨을 건데 그 자녀들이 그 명단에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그 반응까지는 제가 한 일주 정도는 해봐야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한 분 한 분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저희가 통화를 해보고 전체적인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신천지 교회 쪽에다가 확인한 결과 애초에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부모는 신천지 교인 29명에 대해서 부모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 자녀가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해서 가족에게 알려진다면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29명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백도 확보해서 개개인에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신천지 교인 측에서도 두 차례 협의한 결과 부모님하고 통화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말씀은 있었고 그런데
왜 그 29명이 부모는 탈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뚜렷한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 차니까 부모님들하고 통화해서 그 부모님들 생각, 그 다음에 신천지 쪽에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면은 별도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아이들이 그 예배를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 안 됩니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29명에서 개별 접촉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 상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38명은 직접 뭐 소상하게 그 애가 뭐 예배를 간지 안 간지보다는 신천지 교인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애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한 접근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종교를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물어볼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너무 신천지 교인 쪽, 종교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제 건강 위주로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밝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이번 주말까지 해보고 전체적인 느낌이나 그쪽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